왜 5번 21분이야? 어? 엄마가 같은 정보 알고 있어가지고. 자, 집어넣어. 핸드폰. 자, 규제.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연립방정식 하는 거 내용이랑 부정방정식이 남아있어요. 요게 좀 설명할 건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 일단 1번.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한다고 쳐. 이미 어느 정도 선행할 때 배워놨겠지만, 원래 연립방정식이 되게 복잡한 유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2차식, 2차식인데 그게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애가 있거든? 그거가 원래 예전에 있었었는데 요즘에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그게 안 나와.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해요. 첫 번째 1차식이랑 2차식 요 두 개로 된 거. 그러니까 전 방정식 없어야겠죠?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립 방정식 자체는 어차피 둘 다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x, y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꼴은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형태로 풉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2차랑 2차로 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차랑 2차로 연립할 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예전처럼 특수한 경우가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만 보는 거냐, 이 둘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 있어요. 그 인수분해 되는 놈을 인수분해해서 1번, 2번 1차식 두 개니까 상황이 두 개잖아. 이 두 가지 상황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대입하는 건 똑같이 대입하는 건데 상황 자체가 1번, 2번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요 경우는 해가 잘 봐봐. 실근이 어떻게 되냐면 실근이 두 개, 한 개 정도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근이 없을 리는 없어요. 실근이. 맞아, 아니야. 두 개를 또 근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사실은. 맞죠? 근데 요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 y의 순서상 자체가 한 개거나 두 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어때? 얘는 많으면 최대 몇 개까지 나와? 4개까지도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잘 봐요. 얘가 1번, 2번의 상황으로 1차식 x, y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은 x, y에 대한 다른 식 두 개가 각각 들어가는 2차 방식이 만들어지니까 2 곱하기 2에서 이 순서쌍이 몇 개? 순서쌍이 4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얘가. 맞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것도 실근이니까 연계도 가능은 해요. 연계가 되면은 없다는 거겠지. 맞죠? 실근이 아예 없는 거가 되는 거니까요. 없는 것도 사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없는 거면 사실 연립하라고 애초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공통해가 없는데 연립하라기 좀 웃긴 상황인 거잖아. 근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은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애매해. 뭔가 연립하기가 애매하게 되게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대입하기도 불편하고.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대칭식. 여러분 대칭식이 뭐예요? 대칭식이 뭐죠? 설명할 때 배웠을 거 아니야. 연립방식 할 때. 대칭식이 뭐야?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대입했을 때도 식이 동일한 경우. 우리가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칭식 푸는 요령은 뭐였죠? x 더하기 y는 a로 치환하고요. x 곱하기 y는 b로 치환을 해서 이 식을 a와 b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을 해서 결국에 a, b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구한 a, b를 가지고 뭐랍니까?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두 근이 t1, t2가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 x는 t1,
y가 t초다. t초다. 또는 반대로 x가 t2고 y가 t1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둘을 xy가 나눠 가지는 형태로 가는 요렇게 푸는 요령으로 푸는 대칭식이라는 거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알겠습니까?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36번 봅시다. 자, 36번을 보시면 2x 빼기 y는 5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y는 6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되게 이게 제일 간단한 첫 번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푼다고? 자, 여기서 y는 2x 빼기 5다 라는 걸 구해서 이걸 밑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x제곱 빼기 2배의 2x 빼기 5는 6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는 2다. 중근 나왔죠. 하나 나온 거야, x가. 원래 x가 2개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하나 나왔죠. 2라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y는 마이너스 1. 요렇게 한 쌍만 나오는 경우에요. 그쵸? x가 하나 나오는 바람에 y도 하나밖에 못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첫 번째 방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가끔 장난질을 치는 게 37번 같은 케이스예요. 37번을 보시면 연립 방정식을 두 개를 줍니다. 어떤 애를 주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3이고 x 더하기 y는 x 빼기 y는 마이너스 7이다 라는 식을 하나 주고요. 두 번째로 x 더하기 2y는 b고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21입니다. 근데 얘가 해가 같대. 해가 같다는 말은 이걸 풀었을 때랑 이걸 풀었을 때 같은 x, y를 가진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죠, 이 문제? 풀어본 적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지금 결국 이 네 명이 다 같은 애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얘들은 정확한 시계 모양을 모르는 애들이잖아, 그치? 그러면 굳이 내가 모르는 걸로 연립할 필요가 있어? 문자 몇 개야? 지금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딱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정체를 아는 요 두 놈으로 연립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굳이 이렇게 하냐고. 이 둘이 똑같은 애를 가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 둘을 연립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우니까 요런 장난질을 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한 번만 풀고 나면 다음에 틀릴 일은 없어요. 지금 제대로 기억하고 가면.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y는 x 더하기 7이라 얻어서 집어넣으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7의 제곱은 마이너스 21 해서 마이너스 14x 더 마이너스 49는 마이너스 21 그래서 마이너스 14x가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야? 28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이 아니지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고 y는 5 얻고 그거 집어넣어서 a, b 구하면 되겠죠. 이걸 나머지 미지수 있는 데다가 집어넣으면은 4a 플러스 25는 13에서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몇 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0은 b에서 b는 8이다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5가 최종 정답. 뭐 이런 건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얘기하는 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연립 방정식 주고 얘들이 공통애를 가진다라고 하면 정체를 모르는 애들로 연립하는 게 아니라 정체를 아는 놈 둘로 연립해서 풀면 된다고. 이건 한 번만 풀어보면 그 다음에 똑같은 유형 틀릴 일은 없잖아.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저 36번 답이 안 나오는데요. 왜 답이 안 나와? X 계산은 잘못했겠지. x는 알파, x는 베타.
몇 번? 36. 아, 못하겠지, 못하. x는 알파, y는 베타예요. y는 베타. x가 두 개 나오는 건 아니고 x 하나, y 하나 나옵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40번 같은 걸 푼다. 그럼 40번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얘를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길 바란대. 연립 방정식이. 근데 한 놈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y는 얼마다? 마이너스 2고 나머지 한 놈이 xy 더하기 x 빼기 y 더하기 k가 0이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하지 않길 바란다는 거야. 그러면 물론 이게 딱 대칭식 모양이라 대칭식으로 푸는 애도 있고 그럴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정리해서 대입하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y는 x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 x 더하기 2 빼기 2 더하기 k는 0이다가 되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 더하기 k는 0이다가 되는데 여기서 x가 허근을 가지면 y도 허근이겠죠. 그죠? 그래서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여기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해서 k가 3보다 크다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겠죠. 이런 거요. 그래서 실근이 0개에서 많으면 2개까지 가는 거야. 2차니까. 연립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x 자체가 허근에 가지면 거기다 2 더한 y도 허근일 거 아니야. 맞죠? 이런 식으로 판별식 이용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중근 가지면 x가 1개니까 y도 1개에서 순서상 자체가 1개만 나오는 거고 x가 2개 나오면 거기에 따라 y도 다르게 나올 테니까 순서상이 2개가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제한이 걸릴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 대칭식을 먼저 안 하고 2차를 먼저 할게요. 넘어가서 47번, 49번 볼 겁니다. 필기하세요 일단. 필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제일 쉬운 연립 방정식 먼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2차 되는 게 진짜로 이 흐름대로 가는지 한번 두 문제 정도 풀어서 그리고 순서상에 그래서 몇 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47번을 봤어. 자, 연립 방정식인데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빼기 4y제곱은 0이 나와. 그 다음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3이다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놈이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어느 놈이 인수분해가 돼요? 사실 안 되는 놈 찾는 게 더 쉽죠. 누가 봐도 얘는 안 돼. 얘는 뭐 더 이상 인수분해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밑에 게 안 되니까 그럼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4y랑 x 더하기 y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상황 자체가 1번 x는 4y인 경우와 2번 x는 마이너스 y인 경우로 쪼갤 수 있다고. 그래서 1번 x 자리에 4y를 집어넣어 봅시다. 이걸 이제 밑에 식에 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2배의 16y제곱 더하기 y제곱은 33이다. 그래서 33y제곱은 33이다. 그래서 y제곱은 1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y는 1이거나 y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x가 4y라고 했으니까 4배를 한 x는 4거나 x는 마이너스 4다. 그래서 일단 순서상 2개 나온 거죠. 1번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2번도 대입을 합니다. 자, 2번을 대입을 하게 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요. 그러면 2y제곱 더하기 y제곱은 33이 되고
그래서 y제곱은 11.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y가 루트 11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11이라는 결과를 얻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반영하면 x 자체는 마이너스 루트 11 또는 플러스 루트 11. 자, 그래서 총 4개의 수격상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x 곱하기 y가 가장 큰 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곱하면 4, 이거 곱하면 4, 이건 곱하면 마이너스 11, 곱하면 마이너스 11이니까 4를 정답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2차를 하면 최대 4개의 순서쌍이 나오는데요. 자, 같은 식으로 49번도 해보면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다. 49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유형이네요. 어차피 똑같이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상수항이 살아있는 거 있죠. 지금 보시면 x, y도 있고 상수항도 있어. 이런 애들은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어요.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주로 보면은 x, y가 있으면 상수항이 없어야 돼. 왜냐면 이게 x 더하기 무슨 y, x 빼기 무슨 y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딱 봐도 49번 같은 거 봤을 때 밑에 놈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해야 돼. 그래서 위에 걸로 푸는 겁니다. 요거 정리하시고 이제 대칭식 풀어보자. 하나 정도 대칭식 풀어보면 되겠지. 뭐라고? 뭘 저식이는 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 시작한 지 한 20분 될까 말까는데. 자, 그 다음 대칭식 풀어볼 건데요. 대칭식은 사실 여기 대칭식 쓸 만큼 막 대단한 문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줬어. 너무 쉽게 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자면 이제 44번 같은 거 해볼게요. 44번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안 되니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내린 차수는. 자, 44번 보시면 연립방정식인데 x 곱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이게 얼마다? 이게 5라고 나왔고요. 밑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다? 25라고 나왔어. 근데 이걸 y는 x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할 수가 없죠. 1차랑 2차식. 그치 여러분? 봐봐. 1차식, 2차식인데 저기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얘를 한 문자로 내린 차순, 아니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한 문자를 소거하는 걸 못해 지금. 그리고 잘 봐. 여기 x랑 y랑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도 yx 더하기 y 더하기 x는 5. 그래서 원래랑 똑같은 식 나오고요. 얘도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25라고 해서 똑같은 애 나오죠. 이런 식으로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었을 때 식이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식이 나오는 요런 걸 대칭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대칭식의 경우는 푸는 법이 다르다고 했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 여러분이 무조건 해야 될 일은 x 더하기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치환한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싹 다 이 표현으로 바꿔준다가 중요한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위에 첫 번째 식은 b 더하기 a는 5다라고 쓰고 하면 끝나. 맞지? 근데 밑에 식에 x 더하기 y도 없고 x, y도 없으니까 못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바꿔야겠죠? 어떻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2xy를 뺀 거다. 그게 25다라고 바꿔서 밑에 식을 a제곱 빼기 2b는 25다 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AB에 대해서 얘가 1차, 얘가 2차니까 A는 B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다. 요거 여기다 쏙 집어넣어서 A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마이너스 A 더하기 5는 25다. 이걸 푼다고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하는 거는 치환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풀면 이게 안 풀리게 문제를 안 냈을 거란 얘기야. 이렇게 되고. 그래서 A 더하기 7, A 빼기 5는 0이다 라고 나올 거고요. 그래서 A는 5거나 A는 마이너스 7. 거기에 따라 B는 얼마예요?
B는 A랑 더해서 5 돼야 되니까 여기선 0이고 A가 마이너스 7일 때는 B는 10이다라고 얻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난 다음 여기 끝이 아니지. 끝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하는 끝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할 때 1번 상황은 뭐예요? 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0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그러면 t는 0 또는 5다를 얻는데 이걸 x, y가 나눠 가지니까 x는 5, y는 0이거나 x는 0, y는 5다. 이걸 얻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요 AB로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면 어떤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는 0이다. 그래서 인수분해서 t가 마이너스 4 또는 3이다 얻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x가 마이너스 4, y가 3 이거나 x가 3, y가 마이너스 4 이 두 근을 x, y가 나눠 가지면 된다. 그럼 다시 대입해 보시면 똑같이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계산이 미안 마이너스 3인데 자. 그래서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둘 다 성립하는 거. 그래서 총 이렇게 4개의 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곱하면 0 나오고 곱하면 0 나오고 얘들은 곱하면 이렇게 곱하든 이렇게 곱하든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정답은 12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4개의 순서쌍을 구해야 돼 사실은. 그냥 B에서 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 B에서 바로 가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이제 순서 패를 구하라고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본 거야. 그냥 곱이라고 하면 바로 B. 그냥 곱이라고 하면 사실 곱이 결국에 B일 테니까 0이랑 12밖에 없겠지. 예. 그러니까 바로 B를 구해도 되는데 나는 순서쌍을 한번 구해보고 싶었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고 싶거든. 근데 여러분이 대칭식은 푸는 법 자체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통째로 외우는 거야 이거는. 자, 뭘 쉬는 시간이야. 아니 뭔 쉬는 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지려는 거야. 힘들어요. 떠드는 내가 힘들겠지 네가 힘들겠냐. 응? 자 이거 필기하세요. 필기하시고 아니 방정식은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부정 방정식이랑 공통근 요거 설명해야 돼서 개념 카드로 채워야 돼. 요까지 하고 쉬어야지. 그래서 지금 4문제 더 풀고 싶을 거야 시들에도. 집중해 빨리 필기하세요. 아 그리고 니들 이거 지금 설명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설명했는데 못 풀면 안 된다고. 제발 좀 써. 쓰고 외워. 알겠지? 나중에 그냥 대놓고 대칭식 문제 내서 풀어오라고 시켜서 푼 거 봤는데 막 이상하게 풀어. 막 T 이거 막 2차 방식 안 만들고 풀고 막 그냥 대입해서 풀고 있어. 이렇게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알려준 일단은 암기를 기반으로 한다니까 수학도. 외워야지 뭘 하지. 기본 유형은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친절히 푸는 과정을 보여줬으면 좀 옮겨 쓰시고 외우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여줘봐. 병신이 왜 나와 저기 또 진짜. 에이 저놈들 진짜. 액정에 원래 금가 있어 갖고 여행자 보험 든 김에 부셔갖고 수리비 받았는데
아. 자, 그러면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개념이 뭐가 남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교재 개념편 16쪽에 있는 부정방정식이에요. 근데 부정방정식을 내가 지난번에 선행할 때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보세요. 부정방정식의 기본은 두 가지 꼴입니다. 어떤 꼴이죠? 1번 자연수나 정수라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무난한 일단 자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곱하기가 아닐 때도 많아요. 더하기로 줄 때도 많아요. 야! 한 명은 저 뒤에 놈들, 한 놈은 조용히 하시고 한 놈은 핸드폰 넣어놔라. 숨겨서 보라니까 보려면 다 너무 티나게 진짜. 자, 첫 번째 자연수는 그냥 이제 무식하게 대입해서 정리하면 나오게.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y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수 xy가 몇 개 없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식에다가 내가 하나씩 자연수를 넣어보면 몇 개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x 더하기 y는 3이다 이런 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자연수 xy라고 치면 뭐밖에 없어? 2랑 1 그리고 1과 2 두 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정수면 엄청 많아지는데 자연수는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정수 조건이야. 여러분, 정수 조건은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두 놈이 요 놈에 뭐가 된다고요? 약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A, B가 6이다 라고 하면 1, 6, 2, 3, 3, 2, 6, 1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렇게 말고는 A, B가 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정수꼴 문제는 곱하기에도 정수가 나온다 이런 꼴로 바꾸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수 조건은 어때? 실수 조건은 이 곱하기로는 못해.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뭐라고?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얘가 0 돼야 되고 얘가 0 되는 거 말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꼴의 부정방정식은,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실수일 때의 부정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이랑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수 조건일 때는 곱해서 정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걸 지금 거기 네모칸에 빈칸에다가 쓰셔야 돼요. 자, 쓰시고 저랑 같이 52번이랑 53번을 볼게요. 자, 먼저 52번. 자, 52번을 보시면 어떤 사각형이 있고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때 변의 길이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이게 자연수인데, 자연수면 그래서 무식하게 될 때도 있고 자연수를 양의 정수로 접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양의 정수 조건일 겁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쪽이 이 각이 직각이야. 그래서 여기가 뭔가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게 준 거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줬어. 여기도 직각이래. 그리고 나서 요 변의 길이가 2, 요 변의 길이가 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를 모르니까 A, B라고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보세요. 결론적으로 A제곱 더하기 4랑 B제곱 더하기 36이 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으로 같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그래서 요식을 얻었어, 얘들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요식을 얻었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잘 보세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그래서 32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A 빼기 B랑
A 더하기 B는 32다가 나온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돼? A가 정수, B가 자연수면 둘이 빼도 자연수, 그러니까 정수꼴은 유지가 되지.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뭐다? 정수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게 뭐겠어? 1, 32거나 2, 16이거나 4, 8이거나. 근데 A 빼기 B보다 A 더하기 B가 작을 수는 없잖아. 8, 4로 바뀔 리는 없죠. 맞죠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얘가 양수니까 얘가 음수가 될 리도 없으니까 이 세 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요 경우는 둘이 이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A가 2분의 33, B가 2분의 31. 근데 A,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 경우는 안 돼. 그리고 요 경우로 하게 되면 A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9고요. B는 7 나옵니다. 요 경우는 A가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6. 그래서 B가 2다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8 구하는 건데 얘는 A 더하기 B가 얼마야? 16이고 얘는 A 더하기 B가 8이니까 이걸로 풀어서 24를 정답이라고 쓴다고요. 이런 식으로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야. 근데 또 풀린다고. 제약 조건이 정수나 실수 같은 게 잘 세팅이 돼 있으면. 그리고 실수 조건이 더 쉬워. 53번처럼 실수 조건 문제 너무 쉬워요.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5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이다. 얘가 실수 xy인데 여기서 갑자기 x랑 y를 구하래. 그러면 문자는 두 개고 식은 하나인데 부정방정식이잖아. 그러면 근데 조건 자체가 실수니까 더 쉬운 거야. 일단 얘를 x 빼기 2y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바꿔. 그럼 뒤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붙겠죠. 2y 더하기 1. 맞아요? 이건 이렇게 오고 얘가 그대로 내려오고 이게 0이라고. 그러면 x 빼기 2y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니까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 꼴일 거다라고 예측이 이미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여야겠죠. 그래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이다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상대적으로 정수 조건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필기하세요. 이거 두 개. 33이야.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가 1로 되고 A 플러스 B가 34. 선생님 안전문자에 이렇게 길 잃어버리시는 분 많아요. 고려장도 아닌데. 그죠? 응? 진짜 최고신 분이 A는 보였어. 연립 방정식 A 마이너스 B가 1이니까 A 마이너스 B가 30. 두 식을 더해서 나누기 한 거야. 둘이 더해서. 그리고 비교할 때는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서 나누기 한 거고. 아니면 A 구한 다음에 A 더하기 B가 30이거나 16이거나 8인 거 이용하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거 자체는 되게 쉽죠?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개념이 유형은 하나 더 있는 건데 이게 안 쪼개져 있어서 보자면 여러분 54번이랑 55번이 무슨 얘기냐면 공통근 문제가 나와요. 그쵸? 문제 54, 55는 공통근 유형인데 그 유형을 따로 안 빼놓고 같이 넣어놨어. 그래서 이쪽 개념, 왼쪽 편 개념 밑에다가 하나 더 쓰면 될 건데 공통근 문제 푸는 법도 설명을 할게요.
자, 공통근 문제는 일단 서술형에서 감점을 안 나가려면 공통근 자체를 x는 알파라는 공통근을 가진다는 말을 써놔야 돼. 저걸 안 쓰고 풀면 감점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x로 풀면 되는데 손을 한 번 더 써야 되거든, 식을 쓰는 작업을.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써야 돼, 원래는. 공통근 x는 알파를 가진다라고 할 때, 가진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푸는 요령은 단순해요. 진짜 x자리에 알파를 넣어. 좀 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풀 때 지금 보시면 지금 문제 54번처럼 풀어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는 0이다. 이게 등호가 성립하고, 그 다음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a는 0이다. 요거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이 둘을 연립을 하는 건데, 연립을 하는 요령은, 자, 이거를 연립을 하는 요령은 2차항을 소거하거나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둘 중 편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걸 소거하는 게 더 편하죠? 2차항을 소거하는 게 더 편하니까 뭘 곱하거나 더 안 하고 그 상태 이대로 뺍니다. 자, 빼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a 빼기 b 알파 더하기 b 빼기 a는 0이라는 놈이 나와요. 그래서 얘로 묶어내면 요걸 나와. 이 두 개가 나와, 하면. 자, 그래서 상황을 가정하는 건데, 원래 1번은 A랑 B랑 같을 때, 그러니까 얘가 0 될 때, 2번은 알파가 1일 때로 나눠서 푸는 건데, 자, 여기서 원래 지금 여기는 이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A랑 B랑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1번을 할 필요가 없다고, A랑 B랑 같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1번을 할 필요가 없고 2번만 바로 하면 되는데, 2번을 이제 구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고 해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다 해서 A 더하기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걸 구할 수 있게 준다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가정해야 되고요. 공통은 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립을 해서 2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한 상태에서 식을 정리해서 푸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 55번 보면서 한 번 더 할게요. 55번. 조심해야 되는 게 공통근의 개수를 주의해야 돼. 공통근의 개수 주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똑같이 해볼게. 일단 공통근으로 x는 알파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어. 가정을 하게 되면 주어진 2차 방정식에 x는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빼기 2는 0이다가 성립해야 되고, 같은 식으로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빼기 k는 0이다가 성립해야 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2차항 소거가 편해, 1차항, 상수항 소거가 편해. 2차항 소거가 편하지. 그래서 빼면 없어지고, k 빼기 2 알파 더하기 k 빼기 2는 0이다가 나와. 그래서 이걸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서 아까처럼 1번 K가 2인 상황과 2번 알파가 마이너스 1인 상황 두 개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네, 여기까지는 돼야 돼. 여기까지는 일단. 자, 그러고 나서 아까 뭐 A랑 B랑 같이 한다 이래갖고 못했지만 지금 이게 되니까 생각해봐, 얘들아. 보는 건데
1번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잘 봐. 1번에 K가 2라고 접근을 하면 원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이라는 애랑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이라는 애를 연립한 거야. 그럼 같은 애를 연립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면 해가 몇 개겠어? 얘 근해 공식 쓰면 해가 2개 나오지? 그걸 얘도 가지겠지? 그러니까 공통근이 몇 개라고? 같은 식이니까. 근데 같은 식인데 이 식 자체가 판매식 D가 0보다 크니까 자, 해가 어떻게 나온다고? 공통근이 2개가 나온다고.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는 말을 해버린 거야. 그걸 안 했으면 이 둘을 공통근으로 구하면 돼. 근데 오직 하나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2개를 가지는 경우를 어떻게 한다고?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1번이 안 된다라고 끝나는 거야. 1번에서 여기서 근해 공식으로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서 공통근의 개수를 문제에서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넘어왔느냐 와 아니면 지금처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개수에 대해서 밑줄 그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정답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2번의 상황으로 풀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1 빼기 k 빼기 2가 0이다 해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식을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은 0이다가 돼서 여기서 x는 2와 x는 마이너스 1을, 얘는 x는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해를 가지니까 공통근이 몇 개야? 한 개 맞죠? 그래서 요 상황이 맞다. 요 상황은 공통근이 2개라서 안 맞고, 그래서 2번을 맞다고 해서 정답을 풀어서 지금 정답 자체 K값 얼마? K는 마이너스 1, 공통근도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 이렇게 풀어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 끝입니다. 심심할 수가 애매한데. 일단 필기하세요, 필기. 네. 2번에서 구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대입해서 K를 구해. 그리고 구한 K를 다시 집어넣어서 맞는지 검사를 해본 거야.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잖아. 여기까지 하면 부정방정식이랑 공통근까지 해서 설명하려는 게 끝이 납니다.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쉬는 시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안 되는데요? 왜 안 되는데요? 쉬는 거죠. 참나. 아니 왜냐면 오늘 여기 2차 부등식까지는 안 가도 이거 지금 부등식이랑 여러 가지 1차 부등식까지는 해야 되고 절대값이랑 그래야지 뭐 그 다음 나머지를 하지. 지금 시간 해주시죠. 2차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조금만 더 합시다. 그리고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오늘 지금 설명한 거 푸는 거 한번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 돼서 잠깐만. 자, 그 유형편 펴보실래요? 유형편? 자, 유형편 펴서 많이는 안 시킬게요. 한번 보세요. 그 70번이랑 쓸게. 70번이랑 그리고 이 공통분 문제, 그리고 63번 대칭식 문제, 뭐 그냥 연립하는 거 쉬우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83번 부정방정식 중에 정수 조건인 거, 83번이랑 86번 요걸 해보고 가자. 요거 좀 해보고 가야겠어. 자, 요거 4개 풀어보세요. 63번, 70번, 83번, 86번.
설명한 거 보고 풀리는지 한번 연습해보고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푸는 거 보고 가야겠죠. 자, 빨리 풀어봐. 울지 말고. 사실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정수조건 위주로 나옵니다.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은 풀 줄 알아야 돼서 지금 두 문제 연습시키는 거고 저 유형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말한 것처럼 대칭식도 풀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냈어요. 공통분 문제도 당연히 풀 줄 알아야 되고 요 네 문제는 나와서 풀게 시킬까? 누구를 나와서 풀라고 하면 눈 마주치는 볼래? 네, 저맨 마지막 거 81번이요. 6번 86이요? 이거? 86 예쁘게 써놨어. 네 문제 다 잘 풀려야 돼요. 잘 안 풀리면은 문제가 조금 있는 건데. 아까 지금 설명 들은 대로 한번 보면 설명 들은 거 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잘 풀리는지. 다 했어? 다
했어?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찍은 거? 했잖아. 맞는데 옆에서 저거 아닌 게 지금 괜히 저는 왜 해서 페이크를 걸어 저놈은 처음이 뭐야? 믿거나 잘해. 어? 하나 잘하기 좀 바쁩니다. 아주 그냥. 응? 화장실에 네, 갔다 오세요. 잘 안 되면 얘기하세요. 63번. 83, 86. 어? 83, 86은 잘 안 돼? 저는 약간 좀 센스가 필요하긴 하거든. 고정을 너무 머리가 딱딱하면 잘 힘들어. 70번은 됐어? 예. 밥을 시켜보는 게 아니라. 답을 확인해 봐야지. 맞아? 83이랑 86은 안 되고. 예. 자, 그러면 같이 83이랑 86은 봅시다. 잠깐만. 혹시 나는 63이랑 70도 듣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아, 몇 번을? 두개 다. 둘 다? 자살해라. 나머진 다 돼? 그럼 쟤만 따로 하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갑시다, 그냥. 자, 63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식이에요, 이게? 대칭식이죠. 그 대칭식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x 더하기 y를 a, x, y를 b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세우면 위의 식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다. 밑의 식은 어떻게 돼요? a 제곱 빼기 b죠. a를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나오는데 거기서 xy를 한번 뺀 거잖아. 그래서 a제곱 빼기 b가 7이다 라는 걸 얻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하면 b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5는 7이다가 되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 빼기 2가 0이다가 되겠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a가 될 수 있는 건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a가 1이면 b는 얼마죠?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일 거고요. 요 경우는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1번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러면 t는 3 또는 마이너스 2다. 해서 결론적으로 x, y라는 수서쌍으로 3,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3을 얻는 거고요. 2번은 t제곱 더하기 2t 빼기 3은 0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t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를 얻고요. 그래서 순서쌍 x, y가 1,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3,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총 4개를 얻는 겁니다. 요 방정식의 해를 x, y로 나눠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최대값이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5 나올 거고 여기서는 4 나오죠. 그래서 5가 정답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흐름으로 푸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설마 잘못 푼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70번. 70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통근을 일단 알파라고 놓고 접근을 하는데 이번에는 공통근이 오직 하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가 안 돼도 된다라는 조건, 제약 조건이 없어졌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알파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알파를 대입하면 이런 식을 얻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수항과 2차항 중에 원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2차항이 편하죠. 그래서 바로 뺍니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빼버리시면 m도 날아가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는 0이다 해서 그냥 알파가 바로 1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알파가 1인 거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m 더하기 2 빼기 4는 0이다 해서 m이 얼마다? 1이다도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맞는지 이제 집어넣어보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는 0이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5x 빼기 6은 0이다. 라고 돼서 여기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4를 패로 가질 거고요. 여기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6을 패로 가지겠죠. 그래서 공통근을 1로 가지는 걸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m이 1, 공통근 1 위에서 구한 요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70번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부정관계식 두 개만 해볼게요. 여러분 83번 한번 봅시다. 자, 83번을 보시면 방정식이 주어졌어. 봐봐.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x 더하기 2y는 5다. 근데 xy의 조건이 정수래. 질문. 식은 몇 개예요? 한 개죠. 맞아요, 여러분? 식은 하나야. 문자는 몇 개죠? 두 개입니다. 어떻게 풀어요? 부정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정수 조건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든 곱하기 연결을 만들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질문을 해보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곱하기 연결돼요? 이들 머리 굴려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얘가 지금 봐봐. x제곱에 y 플러스 1 x에 뒤에 2y가 붙은 상황이야. 맞아, 아니야?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정수 곱하기 정수꼴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이게 5인데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꼴로 바꾸려면 얼마를 더하거나 빼야 돼? 2를 빼봐. 그럼 어떻게 돼요? 2를 빼면 이게 y 더하기 1 곱하기 y 빼기 1 곱하기 2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y 더하기 1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더하기 y 빼기 1과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됐지? 이게 얼마라고? 이게 3이라고.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 여기다가 내가 두 정수끼리 더한다고 해서 정수가 깨지는 게 아니고 1을 뺀다고 정수가 안 깨지잖아.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얼마다? 3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뭐밖에 없어?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거 말고 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요 경우면 x가 얼마라고? 이거 풀면 x가 1이고 그럼 y가 얼마야? 1이고 요 경우면 x가 마이너스 5고 그러면 y가 플러스 5가 되고 자, 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y가 5가 돼야 되고
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y가 1 돼야 되고 이렇게 다 나온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 y 곱한 놈의 최대값은 일단 음수되는 거 다 제거하면 얘밖에 없네. 1. 둘 다 양수이게 1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푼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센스 있게 이렇게 양면에 마이너스 2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를 풀 때 정수꼴의 부정방정식이구나. 그러면 어떻게든 곱하기꼴로 쪼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쥐어 짜야 된다. 그래서 정해진 뭐 유형이 있는 건 아니라서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고민을 좀 잘해야 돼. 이런 거 잔머리 잘 굴리는 애가 잘해요. 수학머리랑 상관없어. 내가 볼 때 잔머리야, 잔머리. 잔머리를 잘 굴리면 돼. 자, 필기하시고 86번도 해볼게요. 86번은 좀 고정된 유형이라 이거 하는 법 외우면 돼. 86번. 83번은 사실 좀 진짜로 잔머리 굴려야 되는 유형이고. 지금도 어디까지 나가요? 시간이 35분이지. 딱 여기까지 합니다. 아니, 1차 부등식 할 수 있어. 잠시만요. 15 하되 1차 부등식 할 수 있다고. 1점. 왜? 아니 9시부터 마지막에 시간 야씨, 너 갑자기 저런 걸 막 규정을 나한테 들이민다고? 딱 쉬고 나서 이제 시험 보고 과제를 하고. 그럼 너무 싫은 거잖아. 시간 차이. 있어봐. 부등식 조금만 하면 돼. 금방 해, 금방. 부등식은. 1차 부등식 금방 해, 진짜. 조금이라도 하자고, 제발. 1차 부등식. 아니, 그게 좀 우리가 그래도,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지. 50분까지니까 15분 남은 거 아니야. 15분, 50분까지 딱 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치고, 뭐, 과제 관리하고. 좀만 참아, 좀만. 자, 일단 마지막으로 86번 보자. 여러분, 86번 칠판에 이거는 좀 푸는 법을 좀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인데 여러분이 외우기만 하면 쉬워서 그래. 핸드폰 하는 사람 핸드폰 넣어라. 삼진하고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자, 여러분 요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놈의 두 근이 모두 자연수래요. 그리고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래. 아니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알파 베타가 자연수니까 두 근의 합이 m 빼기 5고 두 근의 곱이 m 더하기 2 한 다음에 뭔가 내가 자연수를 때려 넣어서 맞추기 좀 불편한 거야 이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자연수 조건이라기보다는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생각해서 양의 정수 조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정수꼴의 부정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 m을 없애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가 빼버려. 빼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7이다가 얻은 거야. 이렇게까지 와. 됐어요? 자, 이걸 얻은 상태에서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를 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또? 이거를 곱하기꼴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숫자가? 양변에 얼마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야. 그렇지, 더하기 1 넣어주면 되잖아. 우리가 많이 봤던 애잖아. 여기서 양쪽에 더하기 1을 넣어주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은 8이다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근데 알파 베타가 자연수니까 1이 들어가도 일단은 음수가 될 리는 없지. 1 넣으면 0 되니까 일단 알파 베타가 1은 아닐 거야. 맞지? 그리고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크겠어?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했으니까 베타 쪽이 더 크니까 가질 수 있는 구성이 1, 8이랑 2, 4 말고 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왜? 4, 2가 되면 알파가 베타보다 커지니까 안 돼. 그러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정리하면 알파가 2, 베타가 9인 상황과 알파가 3,
베타가 5인 요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그리고 그러면 요 상황일 때의 m은 얼마야? 요때 m은 둘이 더해서 5를 더하면 되니까 16이고요. 요 상황에서 m은 얼마야? 둘이 더하고 5를 더하면 13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해서 얼마? 29가 되는 거죠. 3번이 정답.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두근 주고 푸는 형태로 나오는 부정 방정식이 이런 꼴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만 풀고 나면 다음에 이 스타일은 안 틀려. 근데 한 번을 제대로 이제 외워놓고 가라고 그 얘기였습니다.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10분 남았네. 애매하긴 하다니. 진짜 쉬는 시간. 마지막 쉬는 시간인데. 아니 마지막 쉬는 시간 하지 말고 10분 동안 문제 풀어. 문제 풀고 50분에 쉬자고. 자 여러분 요거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어차피 숙제가 그러면 20번까지잖아. 20쪽까지 그 유형편은 숙제가 20쪽까지고요. 또 어디 91번까지. 그리고 개념편은 지금 어디 개념편은 17쪽 55번까지. 요거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지금 빨리 숙제하고 계세요. 근데 이 숙제보다는 지난번 숙제를 빨리 해야겠지. 말한 것처럼 10시 땡땡땡 하기 전까지 지난번 숙제 다 못 끝내면 30분은 남기예요. 우리 다 같이. 남을 거야. 최소한의 페널티 30분. 지금 빨리 해. 근데요. 어. 30분 안에 어. 숙제에서 끝내도 30분 동안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다 되면 갈 수 있는데 지금 몇 시간 갈수 있는데. 지금 열심히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랑 그 숙제 플러스 오늘 치는 시험 있잖아요. 시험을 제대로 답을 제대로 써올 때까지 남아요. 일단. 어차피 남아야. 시험 네 문제는 제대로 풀 줄 알아야 된다고. 어차피 시험 마지막에 보는 게 아니죠? 시험 시작하자마자 볼 거야. 그래서 그거 더 두고 공부할 시간 한 3분만 주세요. 과제 관리 지금 해. 안 돼요. 지금 숙제가 되고. 무슨 소리야. 시험 연립방정식이랑 부등식 적으면 아니요. 지난 숙제 범위로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숙제 범위 빨리 풀라고 풀고 공부하라고 시험 칠 거라고 네 문제. 그래서 네 문제 제대로 푸는 거 검사 받고 집에 가는 거라고. 과제 다 된 거라고. 정규 수업은 끝. 야, 너 시험 잘 칠 자신 있어? 근데 왜 핸드폰 하고 있니? 숙제 안에서 남아야 돼.